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한 엄마, 행복한 아기를 위한 따뜻한 태교 이야기. 오늘은 1955년 프랑스의 한 산부인과에서 세계의학계가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일어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프레드릭 르바이에 박사의 폭력 없는 탄생에 대한 결과 보고서가 그 시발점이었는데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분만법이든 고통을 줄이려는 산모와 의료처치를 보다 손쉽게 하려는 의사의 편에서만 강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르바이에 박사가 의료인과 산모 중심의 출산 체제를 깨고 세계 최초로 신생아의 입장에서 분만법을 조명한 것입니다. 그는 당시 자궁속과 비슷한 분만 환경을 제공하면서 아기가 울지 않고 평온하게 자신의 탄생에 적응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이 놀라운 결과는 세계를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신생아를 울리지 말라, 불을 꺼라 등으로 시작되는 그의 혁신적인 분만법은 신생아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자는 데서 출발하게 됩니다. 르바이에 박사는 분만 직후 최대한 자궁속과 같은 환경 여건을 조성해 줌으로써 신생아의 충격과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다 행복하게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태아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주장한 자궁속과 비슷한 분만 환경은 어떤 것일까요? 이는 참 단순합니다. 조용하고 어두운 곳에서 탯줄 호흡을 하고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 태아의 삶을 분만 환경에 그대로 연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소개해 보면요. 분만실 내에서는 모두 조용히 해서 아기의 청각을 보호한다는 겁니다. 특히 엄마가 소리를 지르면 아기는 고통에 찬 소리를 인생 최초로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이는 아기에게 있어서 굉장한 공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기의 머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분만실의 조명을 가급적 줄여서 아기의 시각을 보호하는 겁니다. 아기가 나올 때 거꾸로 들거나 엉덩이를 때리지 않고 겨드랑이 아래로 손을 넣어 아기를 잡는 것입니다. 아기가 나오면 엄마의 배 위에 엎어 놓는다는 겁니다. 탯줄은 즉시 자르지 않고 5분 정도와 지난 후에 잘라 탯줄 호흡에서 폐호흡으로의 전환을 도와준다는 겁니다. 엄마의 가슴에 엎어주어서 심장 소리를 들려주고 엄마 젖을 빨리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아기를 37도의 물에 넣고 아기가 눈을 뜰 때까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아기가 눈을 뜨면 물에 넣었다가 뺐다를 반복하면서 중력에 적응시킨다는 겁니다. 아기를 물에서 꺼내서 손발은 자유롭게 하고 몸만 따뜻하게 감싸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아기는 자지러지게 울지 않게 된다는 건데요. 평온하게 잠들거나 눈을 떠서 두리번거리며 세상을 구경한다고 합니다. 간혹 얼굴에 미소까지 보이는 아기도 있다고 합니다. 매우 간단하고 단순한 방법이지만 인권분만이라고도 불리는 르바이의 분만법은 분만 시 항상 고려되어야 할 태아의 권리를 되찾아 주었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세계 대부분의 선진 병원들과 르바이의 분만 방식을 산모가 선택해서 항목에 포함시켜 두고 있는데요. 이제 임신과 태교를 비롯한 우리의 출산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산모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차원으로 산부인과 의료 비용을 낮춤으로써 조산원은 거의 문을 닫아 버렸고 결국 병원만이 일상적인 분만 장소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낮은 의료 비용의 한계로 인해서 의사가 산모 개인에게 할애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일방적으로 쓰이는 자연분만법 이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인데요. 현재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두 가지 정도라고 합니다. 첫째는 수중분만입니다. 이는 이미 시행하는 병원도 있고 또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요. 다만 수중분만의 경우 조산사가 최소한 3시간 내지 5시간 동안 산모 옆에 완전히 밀착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병원으로서는 인력적 소모가 크다는 겁니다. 따라서 산모 입장에서도 일반 비용 외에 추가 경비 약 30 내지 50만 원을 더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대안은 르바이의 분만인데 이것은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사전에 미리 부탁하고 특히 아빠가 입회
분만하여 악의 목욕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체제하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지만 보다 적극적인 대안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분만에 대한 기본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핵심은 임산부와 가족들의 적극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인류의 자산을 보호하고 있는 귀한 몸이 임산부죠. 내 아이를 내가 지키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 아이의 권리는 내가 보호해준다는 마음가짐으로 의사나 간호사, 가족이 한마음이 되는 과정이 올바른 출산을 유도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소비자가 세상을 만들어가는 법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도와줄 수 있는 산부인과는 매우 많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늘어날 거라 기대합니다. 임산부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한번 알려드리겠는데요. 자신이 예비 엄마라고 우리는 다 생각하고 있죠. 강의가 없는 오후 2시 낯선 얼굴에 임산부 한 명이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어색한 듯 주춤거리면서 주위를 살펴보다가 눈이 마주쳤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이렇게 물으면 자기 말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눈이 동그래지면서 대면서 저요 선생님요. 도서관에 처음 오는 사람들 실제 학교 선생님을 제외하고는 100이면 100 모두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처음에 그렇게 어색했나 봅니다. 내가 굳이 임산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엔 인류의 자산을 보유하려고 하는 귀한 몸이라는 의미와 함께 부모가 이 땅 최고의 교사라는 존경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임산부를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는 이 사회에 대한 질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예비 엄마라는 말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건 아기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서운한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아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기 심장은 분명 뛰고 있고 수정된 그 순간 이후 엄청난 속도로 자라게 됩니다. 예비 엄마, 예비 아빠란 아기를 기다리는 엄마, 아빠를 말합니다. 아기가 눈앞에 보여야 엄마, 아빠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임신한 순간부터 엄마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만약에 나는 엄마가 되기 직전에 여자라고 단정 짓고 나면 임신 10달 내내 그야말로 예비만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실제로 부딪히게 되는 태교와 출산, 그리고 육아는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수개월 후 아기가 태어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임산부라면 임신한 순간부터 엄마가 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차이뿐 당신은 이미 매일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인 것입니다.